우리 아버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 이제 진짜 우리 집에 모셔서 편하게 지내시도록 하자. 요즘 요양원 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나 집에 손님 오는 것도 불편해하는 거 알잖아. 아버지 진짜 길어야 1개월밖에 안 남으셨어. 알아. 나도 알겠다고. 그런데 내가 아픈 아버님을 어떻게 모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 이건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이 아니야? 너무한 건 당신이지. 가까운 요양원에 모시고 우리가 자주 찾아가면 되잖아. 나도 내 생활이 있고 애들도 불편해할 거야. 집안 분위기도 우울해진다고. 당신 생활이 뭔데?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동네 아줌마들이랑 모여서 브런치 먹고 수다 떠는 거? 카페에서 시간 죽이고 쇼핑몰 돌아다니는 거? 우리 아버지 한 달도 못 버티실 상황인데 그것도 못 참고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못 들어줘? 내가 집에서 놀기만 하는 줄 알아? 집안 살림하고 애들 케어하느라 정신없다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43 김준호 씨와 그의 아내 이지은 씨입니다. 준호 씨는 농부 김병수 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김병수 씨는 어린 시절 부모를 일찍 떠나보냈고 형제들마저 없어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외로운 소년이었던 그는 이웃집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겨우 중학교를 마칠 수 있었죠.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흙을 벗삼아 농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김 씨는 남들처럼 그저 씨를 뿌리고 거두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고 마침내 자기 손으로 특허를 얻어내며 새로운 품종을 세상에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늦게 찾아왔습니다. 30 중반을 훌쩍 넘겨서야 지금의 아내 순애 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으니까요. 요즘이라면 그 나이에 혼례가 늦다 말하진 않겠지만 그때만 해도 이미 정년기를 훌쩍 지난 나이였죠. 그렇게 37 뒤늦게 얻은 귀한 아들이 바로 준호 씨였습니다. 김 씨와 순애 씨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아들 준호만큼은 자신처럼 흙에서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 결심 하나로 모든 걸 쏟아부었고 결국 아들을 서울의 명문대에 보냈고 지금은 유능한 회계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들 준호가 30을 넘긴 나이에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여인이 바로 이지은이었습니다.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늘 소박하고 차분한 기운을 풍기는 아가씨였습니다. 세상 풍파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지만 어른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정갈하고 잘 배운 사람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우와, 아버님. 이 상추 진짜 부드러워요. 직접 기르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상추는 처음 먹어봐요. 당신이 이렇게 아버지 기 살려드리니까 아버지가 맨날 동네 분들께 우리 며느리 착하고 예쁘다고 자랑하셔. 이놈의 자식아, 별소리를 다 아는구나. 하하하. 20년 전 준호 씨의 신혼 시절 이들은 달랐습니다. 김 씨가 서울에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었을 때 지은 씨는 정말 고마워했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변해갑니다. 처음의 감사는 점점 당연함으로 변하고 당연해진 감사는 어느 순간 불만으로 변해갑니다. 아버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농사도 정리하고 좀 쉬려고 하신대. 정말? 그럼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하신대? 뭐 모아두신 돈도 있고 정 안 되면 땅을 팔거나 하시겠지. 뭐라고? 땅을 판다고? 그건 원래 당신한테 주시기로 한 땅이잖아. 지금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아버지 건강이 먼저잖아. 당신 동네 아줌마들이랑 어울리는 건 좋은데 너무 사치가 심해졌어. 내가 준 생활비 남는 것도 없이 다 쓰지. 결혼하고 몇 년 사이 지은 씨는 유능한 남편 덕에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윤택한 삶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락함은 곧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던 욕망을 깨우고 말았죠. 그리고 그 욕망에 기름을 부어준 계기는 서울 외곽에 잘 꾸며진 신도시로 이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당당히 걸을 수 있는 집, 그곳에서 지은 씨는 자신이 마침내 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보, 여기 진짜 좋다. 동네도 깔끔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네. 맛집도 많고 아이들도 좋아하겠다. 처음 준호 씨는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행복해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흐뭇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공간이라면 깨끗한 신도시가 가장 좋다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깨끗함은 곧 비교와 체면을 낳았습니다. 지은 씨의 눈에 먼저 들어온 건 남들 손에 들린 반짝이는 가방. 나도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유치원 모임에 나설 때 남들 앞에 꿀리지 않을 자신만의 표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명품백 하나. 하지만 가방을 들자 허름한 신발이 보였고 신발을 바꾸자 후줄근한 옷차림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녀는 하나 둘 사들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나는 이제 명품 그 자체다라는 착각, 섞인 자존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욕망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끝없는 사막처럼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여보, 집에만 있으니까 살도 찌고 체력도 떨어지네. 나도 운동 좀 시작할까봐. 집 앞 골프장에서 레슨을 하던데 3개월만 해볼까? 골프? 그래, 당신도 배워두고. 나중에 나랑 같이 치러 가면 좋지. 한번 배워봐. 그럼 나 골프복이랑 신발 먼저 좀 받아야겠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은 씨에게 골프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준 열쇠와도 같았죠. 여보, 오늘 필드 나갔다 왔는데 진짜 재밌더라. 가슴이 확 트이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이번 가을에는 필리핀에 다녀오기로 했어. 거기 필드가 그렇게 좋다더라. 당신, 난 요즘 바빠서 맨날 야근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저번에는 민준이 열이 나는데도 유치원 보내놓고 필드 나갔잖아. 취미생활도 좋지. 하지만 애들이 먼저야. 그날 남편의 말은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지은 씨의 가슴 속에서 자라난 욕망은 이미 남편의 목소리를 삼켜버리고 있었으니까요. 예,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준호야, 너희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라고 하네. 네? 말도 안 돼요. 저번 건강검진 때 아무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이미 뼈까지 전이가 된 상태라네. 아버지는 항암 치료도 안 하시겠다고 해. 마지막 남은 시간 그저 가족들이랑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다 하신다. 어쩌니, 정말 어쩌니. 그 순간 준호 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끝없는 욕망으로 흔들리던 가정 위로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라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시네. 어머, 어떡해. 아버님, 그렇게 안 좋으신 줄 몰랐는데. 그래서 당신한테 부탁하려고 해. 마지막이라도 집에서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집에 모시자. 병원보단 가족 곁이 낫잖아. 집에 나야 아버님 걱정되는 마음은 크지. 그런데 아이들도 있고 나도 요즘 정신이 없잖아. 솔직히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도 알아. 당신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도 어머니가 거의 다 봐주실 거고. 아버지는 마지막은 그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대. 근데 아버지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부디 마지막만큼은 가족 곁에서 편히 계실 수 있도록 도와줘. 나도 생각은 해볼게.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 씨의 마음은 더 깊이 타들어갔습니다. 생각해 보겠다던 지은 씨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모임에 나가고 취미를 즐기며 자신만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준호 씨의 간절한 부탁은 까맣게 잊힌 것처럼 보였죠. 그러는 사이 남은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를 곁에서 뵐 수 있는 순간 하나하나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져갔고 준호 씨의 가슴 속에는 불안과 초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 이제 진짜 우리 집에 모셔서 편하게 지내시도록 하자. 요즘 요양원 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나 집에 손님 오는 것도 불편해하는 거 알잖아. 아버지 진짜 길어야 1개월밖에 안 남으셨어. 알아. 나도 알겠다고. 그런데 내가 아픈 아버님을 어떻게 모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 이건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이 아니야? 너무한 건 당신이지. 가까운 요양원에 모시고 우리가 자주 찾아가면 되잖아. 나도 내 생활이 있고 애들도 불편해할 거야. 집안 분위기도 우울해진다고.
당신 생활이 뭔데?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동네 아줌마들이랑 모여서 브런치 먹고 수다 떠는 거? 카페에서 시간 죽이고 쇼핑몰 돌아다니는 거? 우리 아버지 한 달도 못 버티실 상황인데 그것도 못 참고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못 들어줘? 나도 집에서 노는 거 아니야. 집안 살림하고 애들 케어하느라 정신없다고. 그 말에 준호 씨는 더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는 시간을 지체하면 아버지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볼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두 분 모시러 갈게요. 간단히 짐만 챙겨두세요. 지은이는 괜찮다 하디? 내가 아버지 돌볼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전해라. 네, 걱정 마세요. 지은이도 괜찮다고 했어요. 준호 씨는 막상 집에 모셔오면 지은 씨도 크게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걱정도 되었지만 더 이상 뾰족한 수가 없었죠. 어머님, 아버님, 그래, 얘기는 들었지? 불편하겠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잘 지내보자. 당신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님, 저랑 협의된 거 아니에요. 아버님 상황 안타까운 건 맞지만 저 솔직히 자신 없다고 말했어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아픈 아버지 모시고 왔는데 기어이 쫓아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됐다, 준호야, 됐다. 내가 집에 가서 돌보다가 정 안 되면 그때 요양원에 모시든지 하마. 평생 갈등을 꺼리며 살아온 어머니는 아들의 집에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다시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준호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준호 씨의 이별 준비조차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한 달은 더 버티실 수 있다던 아버지. 하지만 그 예고는 무색하게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아 세상과 작별을 고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준호 씨의 눈빛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끝내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도 준호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에 대한 깊은 원망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준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신도시의 화려한 생활을 접고 어머니 댁 근처로 이사하기로 말이죠.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할 거야. 이사 준비해. 어머니 곁에서 지내야 마음이 편하겠어. 그리고 지금까지는 네 생활에 맞춰 풍족하게 생활비 줬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못해. 아이들도 다 컸고 당신 용돈 정도는 스스로 해결해.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다 바꿔버리면 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버지의 마지막조차 함께하지 못한 순간 이미 내 마음은 너한테서 떠났어.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안 해주겠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도 이제부터 네 사치에 필요한 돈 내 손에서 받아갈 생각은 하지 마. 나더러 이제 혼자 알아서 살라는 거야?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나 준호 씨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눈을 돌린 채 집을 나서버렸습니다. 그날 지은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앞으로 매달 300만 원, 누군가에게는 넉넉한 생활비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사치와 풍요에 익숙해진 지은 씨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한때는 아무렇지 않게 명품을 사고 카페와 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내던 나날들. 그 풍족했던 시간들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선택, 그리고 그 대가는 서늘한 현실이 되어 지은 씨의 삶을 파고들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